저는 충남 당진시에서 사람 2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은 제게 별 관심이 없었고 부모님은 유난히 엄격했습니다. 늘 집안일은 많이 했고 칭찬보다는 야단이 많았습니다. 20대 중반 알코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남들 한두 잔 마실 때 저는 3-4잔을 마시고 취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량은 점차 늘었고 온순했던 제 원래 성격과는 달리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시 택시 운전을 한 7-8년을 했었는데 급기야 술을 먹고 운전하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심해져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던지 부모님께서는 저를 공주 국립정신병원에 처음 입원시켰습니다. 3개월 만에 퇴원을 했지만 하자마자 또 술을 마셨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마음만 먹으면 술을 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며 술을 마시면 병원으로 가는 것이 나의 일과가 되었고 결국 충청권에 있는 병원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신병원에 몇 년 동안 10번 넘게 입원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던지 이번에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어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만 되면 이쪽 저쪽으로 이동 다니며 4년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곳이 안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뿐인 딸이 위독하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제 딸은 하늘나라로 가고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지내며 딸에게 줄 예쁜 종이접기로 만든 작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어 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기릅던 저는 1년 넘게 노숙자들과 술을 마셨고 집에도 들렸습니다. 좋지 않은 많은 일들과 노숙자들이 술친구로 있다 보니 더욱 술을 마셨습니다. 죽은 딸의 모습이 나타나고 손은 심하게 떨렸으며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았고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딸이 환영처럼 보이는 것이 너무 무서워 길을 헤매기도 하고 정처 없이 걷기도 했습니다. 죽은 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에 더욱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 게시판에 붙었던 안양 중독관리통합센터가 생각났습니다. 살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독센터를 찾게 되었고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들과 알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죽은 딸과 어린 시절 아픈 상처들을 이야기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동료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오랜만에 난 내 상처를 간직하며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걸 느꼈고 신과 연결을 얻어 생활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멋모르고 1-2년 그렇게 3년을 단축기간을 걸쳐 회복 서포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독센터의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회복 서포트주 권유를 받았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나 같은 사람도 해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을 교육 전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해보면서 고민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회복자 서포트주로 처음 방문 갔을 때 긴장하고 잘할 수는 있을까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자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내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복을 하고 단주하고 있는 경험이 다른 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가장 큰 보물이라는 담당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가정 방문 갔을 때 문은 열어줄까?
집안의 환경은 어떨까? 어떤 상황 속에 살아왔을까? 마음속의 상처는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는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무엇일까? 제 상황을 그분에게 마음을 생각하며 방문합니다. 그분들이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면 좋고 행복하며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술에 쩔어 살던 지난 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단주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다른 분에게 단주를 권유하게 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가정 방문을 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유산을 열심히 오르내리며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부정적일 때 노력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회복 소프트도 활동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항상 공원에 갑니다. 공원에 가면 노숙 하거나 혼자 지내는 노인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제 별명은 사탕 아저씨입니다. 적은 수입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사탕을 잔뜩 사서 작은 가방에 넣고 사탕을 나눠주고 되기 때문에 생긴 별명입니다. 저처럼 외롭고 술로 인해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중독센터에 나오시라, 건강 챙기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도움 받을 곳이 있다는 것을 저처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용기를 해줄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마음을 담아 사탕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진미야 아빠 보이지? 아빠 잘하고 있어. 아빠가 우리 진미에게 진짜 잘 지내는 모습, 건강한 모습 보여줄 거야. 어때? 아빠 대단하지? 혼잣말로 하며 소중한 제 딸에게, 제 자신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매일 아침 6시 저는 다른 중독자들과 서포트주 동료에게 용기와 희망의 글을 열심히 배달합니다. 카톡을 처음 해보는 잘 쓰지 못해 톡을 쓰는데도 몇 시간씩 걸리지만 지금은 동영상과 글, 음악을 다른 분에게 희망을 글을 배달하는 게 저의 즐거움이자 해야 하는 일이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3년간 단조를 유지하고 금연까지 하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이제서야 저를 존중하고 대단하다며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걸렸지만 지금은 모든 게 감사합니다. 회복은 혼자심으로 어렵지만 저에게 힘을 주는 회복자 서포트조 동료들과 저의 주치 선생님의 중독센터 선생님들의 격려와 조언에 활력소를 얻으며 지금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작이지만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